으로부터 두 차례의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의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을 교체하라.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압박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전부터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정권이 약해진 뒤에는 직접적인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자신이 받았던 외압은 총 6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중앙일보와 JTBC가 속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소속 고위 관계자로부터 2016년 2월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절반은 손석희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홍석현 회장에게는 통하지 않을 이야기라면서 난색을 표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JTBC에 대한 삼성 광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원내 6당에 총 420억의 대선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보조금 지급 직전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후보를 사퇴하면 먹튀 논란이 일기 때문인데요. 단일화 문제의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된다는 말 들어보시죠. Most concerning is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more than doubled since KORUS came into effect.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평균 임금이 1억 원에 가까웠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막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친북으로 규정했는데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YTN의 출연에서는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며 성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열려고 하자 법원 행정처 측에서는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인데요. 하지만 조사위는 전체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 FTA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는데 펜스 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었죠.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다가 안보 비용을 청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CJ ENM의 신입 조연출 PD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4월 드라마 혼술남녀팀에 배치된 후 55일 동안 단 이틀만 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혜영 씨는 고인이 평소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는데 고인은 유서에서 비정규직 스태프에게 갑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비관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평균 임금이 1억에 가까웠는데 전체 회비의 절반을 담당하던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 그리고 LG가 전경련을 탈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난이 심해져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임금을 40% 삭감하기로 했고 팀장급 간부는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리 등 사원들 역시 30% 수준의 삭감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 사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YTN 인터뷰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의 규모는 크지 않은데 내분 얘기는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뭐 사퇴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와서 내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화해는 좀 하신 건가요? 어느 정당이나 내부 다 시끄럽습니다. 우리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요. 다 시끄러운데 사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퇴는 결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요 질문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언젠간 만날 동지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이별을 한 옛 동지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사태,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할 시간이 제법 충분히 있었는데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당 이름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거, 또 진박이라는 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당원권 정지, 뭐 출당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 시킨 거, 그거 빼놓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 제대로 안 하고 또 형사 피고인 문제 있는 후보를 당원권 정지당한 후보를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당원권을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선거에 대선 후보라고 내보냈습니다. 대선 때 연대는 없는 겁니까? 좀 뭐 단일화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참여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는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일했던 유인태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TV조선 전환체계 이것이 정치다 일부입니다.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 장점은. 그 대개 문재인 후보 청와대 시절에 접해봤던 기자들도 문재인 후보가 말을 안 하면 안 하지 한 말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진 않는다. 뭐 그런 믿음들이 출입 기자들한테도 가지고 공통된 평가거든요. 근데 대신에 좀 융통성이 모자르다고 그럴까? 뭐 좀 꽉 막힌 사람 같은 거. 뭐 그러니까 가까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염동연 의원이나 이강철 전 수석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 때 뭐 그렇게 청탁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준 것 때문에 감정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니까 약간 융통성이 좀 있으면 되게 다 억울하니까 또 그쪽에 통해서 이렇게 좀 민원을 넣고 할 텐데 거의 그런 걸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뭐 민원을 어떤 민원을 내는데 그렇게 딱
그 안면 몰수하고 거절합니까? 그렇게 주로 이제 뭐 어디 조사받거나 검찰에 예. 또는 뭐 민증수석이니까. 예, 그래. 근데 이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예. 있어요. 그래 이내 들어보니 꽤 억울하더라. 그거 이거 좀 어떻게 살펴봐달라고 그러면 해달라 이러면.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은 그렇지 않다. 항상 검찰 편 예. 그쪽 편만 들더라고요. 예. 뭐 사실 대부분이 민정수석이 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 봤고.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한 질문에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 인터뷰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후보의 입장 변경은 선거 전략상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예.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고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입니다. 예. 그게 무슨 당론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총회에서 예. 초기에 자, 이 사드가 이런 식으로 배란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미국하고 협의도 없다. 예. 그랬다가 그 국회에서도 논의가 없고 또 중국하고 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예. 나라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게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예. 그때 의원총회에서 이거 반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지금 와서 예. 계속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죠. 지금 이걸 왜 굳이 손앵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예.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서 거기 못 털어나가느냐. 그저 손앵커 뉴스룸은 그 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굳이 나갈 거 있느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예. 해야지.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론이라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그때 결정된 것이고 중요한 예. 것은 그 후보자의 논리이고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됐지. 그거를 왜 당론이라는 게 어쩌고 자꾸 이러시느냐 얘기예요. 그거는 그 국민의당이 당론이 불놀이 된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뉴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손학규 위원장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당에서도 듣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명확하게- 제가 선거 예. 그 상임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예. 후보자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일일이 후보자한테 당신 안 된다 이러겠습니까? 후보자 입장을 지원해 주는 예. 게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이고 예. 또 당론을 당의 의견들을 같이 합치는 알겠습니다. 것이 그 제가 할 일이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 말씀까지 제가 들었는데 네. 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제가 당연히 진행자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예. 뭐 조금 격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격한 예.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듣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한미 동맹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JTBC 보도입니다. 60년을 넘는 한미 동맹의 깊은 연륜과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우리 정부의 대비가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도 지난해 미국 대선부터 트럼프